안녕하세요, 범심입니다. 제가 최근 보이스피싱이다, 문자 사기다 이런 영상들을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으나 이 사기꾼 놈들의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말도 안 되지만 그 순간에 처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 3가지에 대해서 준비했고,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족까지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째, 사칭 사기. 최근 뉴스나 다른 영상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먼저 사칭 사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여러분들의 집안에 들어가는 게 주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먼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놈들이 변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때 의심 없이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파트 소독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택배 기사님일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 소독과 도시가스 검침인데요. 문제는 이 점검을 빙자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주로 혼자 사는 여성 또는 노인을 타겟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관문 밖에서 아파트 소독원 또는 도시가스 검침이라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믿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 사기꾼들은 일단 집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 점검과 소독을 한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칭한 사람에 맞게 이런 멘트를 날리는데, 혹시 최근에 날파리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 날파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약 처리 안 하면 여름에 날파리랑 벌레 엄청 올라올 거예요. 또는 여기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 언제 청소하셨어요? 이거 지금 먼지랑 기름때 때문에 필터 교체 안 하면 화재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할 때 이거 그대로 못 꺼내서 빨리 교체해야 될 텐데. 등의 멘트를 날리면서 소독약과 환풍기 필터 교체를 강제로 구매하게끔 유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요. 여기서 점검하긴 차 내부 사진을 찍어가는 등 그 집에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독과 필터 교체는 1차 목표였고 주 목적은 집안 내부를 확인해서 더 큰 사기를 저지르려는 수법이라는 건데요. 사실 점검원들이 입은 회사 조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는 사진과 같이 현재 점검원들이 입고 있는 조끼는 파란색 계열로 사기꾼들도 최대한 비슷한 색의 조끼를 구입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꾼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둘째, 딥페이크 범죄 사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속 얼굴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MC 김상중 씨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김상중 씨의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 몸에 타인의 얼굴을 넣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내 얼굴을 넣어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법을 딥페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전까지는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미를 위한 영상들이 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주변 지인들의 얼굴을 수집해서 지인의 얼굴과 음란한 사진을 합성해 배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딥페이크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거의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합성물의 63%가 가해자들이 실제로 알고 지내는 지인, 학교 선생님, 직장 동료를 합성해서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딥페이크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피싱 사기, 보험 사기 등의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0초에서 20초의 목소리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딥보이스 합성도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딥보이스가 최근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이 늘면서 위조 여권,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위한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무엇보다 이런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비밀리에 만들어지고 있고 유포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모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컴퓨터 출장 사기.
최근 뉴스에도 방송됐지만 컴퓨터 수리를 맡겼는데 오히려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복급이 3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사실 컴퓨터 출장 사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하던 사기 수법이에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 수리 서비스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경우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 우린 방문 수리만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둘째, 고장 증상을 사전에 전화로 안내해줬지만 집 방문 후 무조건 업체로 들고 가서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 셋째, 보자마자 부품의 문제로 떨면서 새 부품으로 교체하라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법들은 특히 어르신들이나 여성들에게 많이 써먹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역이용한다는 점이에요. 보통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제일 먼저 인터넷에 해당 증상을 검색해 보실 거예요. 그렇게 검색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 네이버에 컴퓨터 수리라고 검색해서 집 근처에 수리점이 있는지 확인하실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정말 정직하게 출장 수리를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 업체는 컴퓨터 출장 수리라고 이름을 달아놓고 막상 네이버 거리뷰로 매장 위치를 확인하면 매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출장비 무료를 내세우는 업체들을 더욱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출장 서비스를 맡겨야 하는 경우는 실제 집 근처에 위치한 컴퓨터 매장에 전화해서 출장 업무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맡기는 게 비교적 안전하고, 컴퓨터를 맡길 때는 반드시 본체를 열어 내 부품들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만약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까지 생각해서 우리를 속이려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영상을 준비한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욱 무서워지는 사기 수법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